마중물 독서논술 곡감 선생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 요 작품이 실렸어요. 발표하기 무서워요라는 작품이 왜 실렸는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개정된 교육과정의 핵심은 바로 학습자 중심이라는 점입니다. 사회 과목도 좀 통합으로 과목이 되게 많죠. 그걸 통합으로 과학도 통합으로 그리고 이제 좀 더 문이과라든가 요런 것도 다 통합으로 공통 과목을 신설한다는 등 이렇게 통합해서 좀 더 단순화시키는 그런 부분이 드러나고요. 이런 과목에 대해서 기초 소양 교육을 강화한다. 쪽에 그 핵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별 개념 핵심 개념과 원리를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좀 적정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왜? 왜 그러느냐? 바로 학생 활동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 자료는 2025년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를 참조한 것인데요. 이 내용을 전부 다 통합을 한다면 바로 이러한 학습에 역점을 둔다기보다는 학습을 하는 주체자인 학생의 자기 주도적인 학습에 중점을 두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습 내용은 좀 더 선명하게 해준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럼 이제 이렇게 키우기 위한 6가지 핵심 역량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핵심 역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관리 역량을 키우라는 거예요. 자기 관리 역량은 또 뭐냐? 자기가 스스로 설계하고 필요한 자질을 갖추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해나가는 역량을 키워주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지식 정보 처리 역량입니다.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탐구해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것인데요. 요 지식 정보 처리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 과정 그리고 융합 과정을 과목별로 통합하고 융합하는 과정을 했던 거죠. 그다음에 이제 창의적 사고 영역은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을 스스로 융합적으로 활용해서 새로운 것을 창출해내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6가지 핵심 역량 중에서 이 3가지를 좀 더 중점적으로 보아주시면 결국 아이가 스스로 학습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교육의 개정 교과의 가장 핵심은 결론적으로 학습자의 주도력과 자기 스스로의 자기 주도적 역량을 강화한다는 데 있습니다. 교사 중심적인 학교 생활에서 이제는 학생 활동 중심으로 전환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발표가 중요해진 것입니다. 발표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6가지 핵심 역량 중에서 3가지 정도의 핵심 역량을 다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교과서에 이 작품이 실렸던 것이고 이 작품이 결국은 아이들에게 발표에 대한 그 준비를 시키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 과정의 가장 중요한 그 자기 주도력과 핵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발표가 중요해졌다는 것 이해하시겠죠? 네. 너무나 중요해졌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발표를 통해서 그렇게 핵심적인 역량을 키워낼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내용 세부적으로 들어가 본다면 발표 능력이라는 것은 결국은 아이가 유능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핵심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발표만큼 좋은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발표를 잘하는 사람은 결론적으로 다양한 방면에서 유능하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발표 능력이 중요한 이유 두 번째, 발표 주제에 대해서 스스로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발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누가 누구에게 말할 것이며 어떤 형식으로 말할 것인지 그리고 나는 어떤 내용을 좀 더 중점적으로 말할 것인지 이것을 자기가 스스로 기획하는 과정에서 창의적 사고력도 매우 크게 발전시킬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발표를 하려면 좀 떨리기도 하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남들 앞에서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이 또 임기응변 능력을 키우는 데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력도 되게 중요해요. 기억을 잘 못하게 되거나 생각이 잘 안 나게 되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임기응변 능력이라든가 기억력에도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알고 있었던 정보를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체계화시키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돼서 발표 능력만으로도 지식을 체계화시키는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는 점이죠. 또한 리더십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리더십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리더십이 좀 남들을 이끌어가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진짜 중요한 리더십은 조심성에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것이 정말 올바른 근거인지, 올바른 결정인지 등에 대해서 자기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조화시켜야 합니다. 확신과 조심성. 요것을 잘 조화시켜서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당당한 자신감 그런 것을 우리는 리더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교육과정에서의 핵심 역량에 해당하는 가장 중요한 능력을 키워주는 방법으로서 발표가 얼마나 효율적인지 이해를 하셨을 텐데요. 어떤 내용으로 그러면 이 발표 수업이 학교에서 진행될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의 수업 모형을 살펴보면은요. 학교 수업 형식이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단어가 적힌 종이를 하나씩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 단어가 적힌 카드를 하나씩 받습니다. 카드에 적힌 내용을 스스로 발표를 준비해서 순서대로 발표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학생 중심적인 수업 모형이에요. 발표 중심적인 학생 중심적인 수업 모형이 이 책 안에 드러나 있는 것을 살펴보면은요. 아이들이 이렇게 발표를 한다.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그럼 내 아이가 학교에 갔을 때 무엇을 하고 올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학교에 가면 아이들은 한 학기 내내 발표를 자기가 한 번쯤은 할 거예요. 한 번이나 두 번쯤 하겠죠. 다른 시간은 뭐 할까요? 다른 학생의 발표를 듣게 될 것입니다. 과연 다른 학생이 발표를 학교 선생님만큼 전문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그렇게 발표를 할까요? 아이들이 하는 발표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하는 발표는 그 수준이 그렇게 지식이 체계적이거나 수준이 높거나 하지는 그렇죠. 그렇진 않겠죠. 학생의 그 역량이 강화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6대의 핵심 역량을 키울 수도 있고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분명히. 그러나 정말 큰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 큰 단점이 뭐냐면 학생들이 기초 지식을 아예 쌓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도 아이들은 한 학기 내내 그 발표를 듣고 자기 생각을 좀 발전시킬 수는 있으나 체계적이지 않고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의 기초 지식을 쌓을 수 있는 능력은 매우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뿐이 아니겠죠. 발표를 잘한다와 못한다의 그 능력의 차이는 굉장히 다를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아주 그 유명하신 분들은 대부분 발표를 잘하시는 유능한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처럼 모든 아이들이 다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내 아이가 과연 그렇게 발표를 잘할 수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학생의 역량이 누군가는 굉장히 강화가 되겠지만 어떤 아이는 그렇게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현격한 역량 차이로 인한 학력 불균형이 일어날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학교는 이제 선생님에게 배우러 가는 곳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표현력이 좋은 학생은 매우 좋은 공간이 되겠죠. 다른 학생의 발표를 들으러 가는 곳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런 학생에게는 굉장한 혜택이 주어지는 그런 공간입니다. 반면에 소심하거나 내성적이거나 발표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큰데 그것을 한 번도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해 본 적이 없거나 하는 학생인 경우에는 표현력이 좋지 않은 학생인 경우에는 학교에 가서 별다른 것을 배울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동화의 내용을 보면 이 아이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 알프레도는 발표하는 것을 무서워했었죠. 게다가 성격 자체가 굉장히 소심한 아이였어요. 발표하는 게 너무 두려운 나머지 뭘 해요? 네, 집중을 합니다. 집중. 네, 그래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발표가 너무 두려운 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 집중을 안 한다는 게 문제예요. 하기 싫어서
그것을 회피하게 되는 게 가장 큰데 이 알프레드는 처음에는 조금 회피를 합니다. 그러나 회피를 하다가 이제 가볍게 한번 시도를 해 보는 거예요, 호기심에. 그렇게 해서 그 원래의 성격이 걱정이 많았기 때문에 집중하고 몰입하게 되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겪고 아주 활달하게 연습을 많이 하게 돼서 결국은 성공적인 발표를 할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발표할 때 가장 두려운 게 뭐냐, 어려운 게 뭐냐, 아이가 이 발표에 대해서 회피를 해버리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이 알프레드는 회피를 했지만 그 주제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고 또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단계였기 때문에 결국은 성공적인 발표를 할 수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나 동화 속 주인공처럼 아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동화 속 주인공 알프레드는 발표에 대한 심각한 두려움을 느꼈죠.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발표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동화 내용에서도 학교 담임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발표 연습을 따로 시켜주지는 않았어요. 그런 과정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극복을 해냈느냐? 그 주제가 너무 어렵게 느껴지지 않고 선생님이 막 복잡하게 문제를 주지 않았어요. 그냥 단어만 줬던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호기심이 느껴졌고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발표를 잘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네, 발표를 잘하는 방법은 아이마다 좀 다르겠죠. 상황마다 다르고 또 목표마다 다를 겁니다. 편안한 공간에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주제부터 발표를 연습시키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마중물에서는 처음 아이가 발표를 해야 될 때 무엇을 주제로 주로 주느냐라고 하면 아이에게 왜 놀아야 하는지 이유를 세 가지만 정리해 보세요라고 하고 그것을 발표를 시킵니다. 네. 그러면 놀이에 관한 한 자기가 좀 잘 알고 있는 게 많아요. 그러면 세 가지 정도면 또 많지도 않잖아요. 그런 짧게 세 가지 정도를 본인이 왜 놀아야 한다 이유를 씁니다. 그것을 발표를 시켜요. 그랬을 때 아이는 너무 어려운 주제도 아니고 또 공간이 두려운 그런 공간도 아닌 상태에서 연습을 해본 거죠. 두려움이 없는 편안한 공간에서 아주 쉬운 주제로 발표를 연습을 먼저 시켜야 한다. 요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표 연습을 처음 시킬 때는 대략 30초 정도 짧게 해도 좋으니까 발표의 어떤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서 발표할 수 있게끔 연습을 시키는 게 가장 중요했고요. 두 번째는 아이가 잘 아는 주제로 발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아이들이 잘 아는 거, 떡볶이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떡국은 왜 먹을까요? 부터 시작해서 달고나를 먹으면 왜 좋을까요? 송편을 만들면 왜 좋을까요? 뭐 이런 아주 간단한 것들 아이들이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연습을 시켜서 주제가 자신이 잘 아는 주제를 발표하게 한다.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게 아무리 쉬운 주제라도 그냥 처음부터 잘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 또한 반복을 통해서 좀 더 내용을 확실하게 하고 또 확실하게 칭찬을 해 줘야 돼요. 이걸 했을 때 분명히 아이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수도 많이 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칭찬과 피드백을 잘 해 주는 것. 그래서 자신감을 키워 주는 거죠. 그래서 실수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 주고 또 더 중요한 방법이 있어요. 내가 친구를 심사위원처럼 평가를 해 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본 거예요. 요거는 그 동료 평가 시스템인데요. 그래서 다른 친구의 발표를 평가를 해 보는 이런 것을 통해서 '아 나는 친구하고 뭐가 다르구나. 또 친구는 이렇게 하니까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면서 자기 자신을 반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이죠. 되게 효과적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내용을 다 정리해서 본다면 마중물에서 아이들이 발표를 잘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놀이처럼 즐겁게 그리고 자주 했다는 점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발표를 잘하는 방법까지 해서 마중물의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마중물 아이들은 왜 이렇게 발표를 잘했는지 까지 해서 그 교육 과정에서 어떤 인재를 키우기로 했는지, 그리고 왜 이 책이 발표하기 무서워요, 이 책이 수록이 되었는지 등에 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중물 독서논술 곡감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